네,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그 의료 공백 사태로 안 그래도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다시 도마에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응급실 의료 공백의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좀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바로 지난 9일 서울의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 2대가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안타깝게도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네.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상자 이송 과정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무려 16시간 동안 이제 응급 의료기관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들을 전전하다가 예. 수술을 받을 때까지 16시간 가까이가 소요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좀 의미를 갖는 이유가 예. 지금 사건의 발생한 이 지점, 서울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로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잖아요.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이송의 문제라던가 의료진의 부족 문제가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고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점에서 많은 분들이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겠군요. 16시간이니까요. 이제 얼마나 지금 현재 그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한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가 공개한 것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서 저희가 구급대원 음성만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의심되는데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다 주변이 안 돼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네. 그렇죠. 저희도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가까운 데가 없어요. 네, 저희 지금 인근에 지금 다 병원 안 돼가지고 전화 드린 거 맞고요. 네, 최근에 충북에서는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는데 좀 그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얼마나 이제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통계로도 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통계로도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대처가 있다면 그만큼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사례에서도 실제로 수술을 받기까지 16시간이 걸렸다고 했고 거쳐간 병원들이 4곳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4번째 병원에 가서야 이제 마침내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고 관련한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 기관의 응급실을 거치게 된다면 그만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 통계를 보더라도요. 일단 4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가 올 상반기에만 모두 1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례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그 이유 이런 부분들도 보자면은 예. 전문의가 부재하는 경우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상이 부족한 경우나 1차 응급처치를 할 그런 인력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재이송 건수 및 사유의 이 분포를 보더라도 네. 이것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 우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 공백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구나.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문제이고 예.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의료 공백 사태가 터지면서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이 외래 진료라든가 뭐 수술실이었는데 이 최후 보루라고 했으니 지금 응급실에서도 파행이 속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응급실에 지금 인력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이 전문의의 비중을 보자면은 이 전문의는 이제 소량이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일단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전공의입니다. 이번에 의료 공백 사태 그리고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전공의들이 사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특히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응급의학과는 정말 말 그대로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필수적으로 당직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쵸. 말 그대로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 자체의 수가 일정 부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공의들이 대규모 이제 대상 규모로 사퇴를 하게 되면서 예. 사임을 하게 되면서 이걸 충당할 인력이 부재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전문의 선생님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24시간 근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 정말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저도 이 SNS에 이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권역응급센터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다. 하루에 60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예. 권역센터이다. 이 붕괴는 이미 확정되었다. 이것을 이화여대 목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가 예. 올린 이 글인데 좀 이 힘듦과 피로함 그리고 막막함 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느낌을 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의료 공백 부분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전공의들의 업무 중에 일부를 간호사들이 맡으면서 그 공백을 메워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간호사들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인가요? 총파업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많은 인력들, 이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떠난 상태인데 지금까지 그들이 하던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것을 일부 교수들도 나눠서 하고 있을 것이고 간호 인력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 예.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공백 사태가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서 이제 19일부터 23일까지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파업 찬성률도 이제 91%에 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파업을 함에 있어서도 일단 아직까지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이제 운영이 필요한 곳 응급실이나 분만실에는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예. 우리나라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만했던 이 응급 의료 체계, 의료 기술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예, 그 이대복동병원 교수님 말씀이 좀 얼마나 상황이 좀 심각한지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곧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그럼 추석 때는 이제 보통 동네 병원들은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이제 아프면 이제까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응급실을 찾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이제 곧 추석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석에는 응급실이 더 사람이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그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동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방 응급실에도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실제로 2022년도 추석 연휴를 보자면요.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환자 내원 건수가 약 9만 건이었습니다. 네. 평균 약 2만 3천 건로 하루에 환자들이 방문한 거였죠. 그리고 명절 당일 그 다음 날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예. 평소나 주말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응급 환자들이 방문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 방문하는 환자들이 모두 다 중증 질환자는 아닙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상처라던가 감기 증상, 몸살 증상으로도 이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들 경증인 경우에도 응급실을 너무 방문하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 응급적인 처치가 필요한 사람이 또 방문을 못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제 인력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응급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지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에 보건의료 노조 관계자한테 이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좀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가서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